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공약이 여야 후보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는 1시간 경제권을 주장하고, 김문수 후보는 GTX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 5대 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초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GTX는 혁신적인 교통정책이자 이미 도시로 성장해 유유지가 없는 곳들의 교통혁신안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GTX 역시 무차별적인 개발 및 막연한 계획은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고 당초 목적인 균형 발전과 동떨어진 빨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 유력 후보의 GTX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근시간 단축을 이뤄내 교통혁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GTX의 이면에는 거대한 사업비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6.3 대선에서도 GTX는 주요 교통정책의 키워드로 등장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GTX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빨대 효과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빨대 효과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 현상을 말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A 노선의 누적 수송 인원은 개통 14개월이 지난 이달 초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출퇴근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기도에서 처음 제안한 후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단 한 개의 노선도 완전 개통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지연의 주 원인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왼쪽 편은 2025년 5월 현재의 GTX 진행 상황입니다. A 노선 일부인 재정사업인 수서 동탄과 민자사업인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만 개통된 상황이고, B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까지, 상봉에서 마사까지가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정사업인 용산에서 상봉 구간은 이미 2023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C 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는 실착공 전이고, A, B, C 연장 노선은 지방 재정 타당성 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개의 노선도 완전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D, E, F 노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도입, 공사비 인상 등 달라진 건설 환경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시간과 재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09 건설공사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권 실시 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구 사업은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6차례 유찰되며 사업 지연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인건비, 자재비 급등 등 건설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공사비를 672억 원 증액해 2024년 7월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완공 지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경기도가 제안한 GTX A 운정 서울역 노선의 경우 2018년 12월에 착공해 첫 부분 개통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 12월 개통을 공언했지만 실제 첫 GTX A 개통은 2024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A 노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성역을 포함한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착공식을 진행한 민자구간 B 노선, C 노선 또한 실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GTX B 노선 용산 상봉 재정 구간은 2023년 12월 착공했지만
민자 구간은 2025년 5월 말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구간 민자 노선으로 운영되는 GTX C 노선의 컨소시엄은 사업성 악화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잇는 86.46km 길이 C 노선이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서울 양재역,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부동산 호황기에 GTX 정차 소식이 대형 교통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착공식을 마친 이후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가 목표했던 2028년 개통 가능성이 줄어들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도 GTX 공약이 일제히 등장한 것을 두고 기존 노선의 신속한 착공이 우선 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기존 노선 추진 위에 DEF 노선까지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TX가 개통하면 집값이 올라가니 주민들이 GTX 정차를 원하고 이에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GTX를 지나게 해준다는 것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선심성 GTX 공약보다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부분 경제성 평가 결과가 우수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GTX B 노선도 첫 예비 타당성 조사 때 비용 편입비가 0.3 정도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뜻인데 신설 구간이 많다면 사업성은 더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남권 GTX는 기존 노선에 준고속열차를 굴리는 개념이니 사정이 낮지만 충청권, 불경권 GTX는 경제성 평가를 좋게 받기 어렵습니다. 또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노선들은 준고속열차 투입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GTX 노선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광역급행철도는 여러 SOC 항목 중에서도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21년 고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상사업 중 신규 사업의 수단별 사업비를 비교하면 광역철도 사업비는 킬로미터당 712억 원에 달합니다. 광역도로가 277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67억 원으로 각각 2.6배, 10.6배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개통이 확정된 GTX만 하더라도 총 사업비는 A노선 3조 7,080억 원, B노선 4조 2,894억 원, C노선 4조 6,048억 원에 이릅니다. 철도는 도로와 달리 전기료 등 운영비가 많아 사업자 부담도 큰 편입니다. 왼쪽 편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GTX 공약 내용 요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 연장하는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 확대로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을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후보의 GTX 공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현실성 있는 계획과 빠른 추진을 강조합니다. 이미 계획된 GTX A, B, C 노선은 최대한 빠르게 착공하고 신규 노선 DEF는 수요와 효율성을 먼저 검토하고 차례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수도권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강원이나 외곽 지역도 연장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인근 지역까지 수도권 정제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현실적인 노선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 한정된 광역급행철도 전국화를 공약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까지 GTX를 연결하자는 것이 김 후보의 비전입니다. 수도권 GTX를 임기 내 모두 개통 및 착공하고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에도 GTX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GTX와 도시철도 등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킨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독립적인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의 10대 주요 정책 중 1순위로 분류되어 있어 당 차원의 실행 의지가 강합니다. 김 후보는 더 넓은 시야에서 전국 단위 균형 발전을 꿈꾸는 대담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의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중심 개선, 김문수 후보는 전국 단위 확대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GTX 관련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현실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GTX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연장 노선에 대한 국비 지원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은 연장 노선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원인자 부담 사업 원칙과 충돌합니다. 향후 기존 국가철도 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들의 공약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국가교통망 투자에 직결된 유류세도 10% 이상 감세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도 현행 사업은 GTX D 노선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정도만 민간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수요가 부족해 관심 밖에 있습니다. GTX는 최초 취지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KTX와 태생부터 다릅니다.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정당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GTX는 도심 구간의 경우 지하 40에서 50m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당 4조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구간별 사업성이 제각각으로 A, B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는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TX 빨대 효과는 주요 역세권만 집중 발전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만 연결되는 곳만 발전하고 그 외 지역은 다소 소외되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964년 일본 고속철도인 신간센이 개통된 이후 도쿄와 오사카 양대 도시로 인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제3의 도시인 고베가 위축되는 현상인 빨대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착공 지연 중인 GTX B, C 노선 주변 아파트는 집값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교통 인프라에 기대어 무분별한 개발 기대 심리가 퍼지며 시장 불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이 확정될수록 그 지역의 장기적 생활 인프라 전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대부분 공약은 철도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균형 있는 도시 계획이 빠진 상태입니다. GTX 확대는 신중해야 하며
확대된 노선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공공발주 사업은 빠른 물가 상승의 변화가 반영되기까지 제약이 많아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고형 구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 단계별 로드맵, 지역별 영향 분석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